라고 해서 다시 입찰한다고 해도 앞에 보증금이 날라가죠. 2억이. 날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입찰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좀 작업의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 음, 낙찰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죠? 예. 지금 새마을금고는 17억이잖아요. 근저당이. 그럼 이자까지 쳐서 이제 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6억에 청구가 됐네. 16억 청구했으니까 17억이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무조건 이 가격이, 그죠? 예, 자기네들 채권인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근데 내울사 새마을금고는 자기네들이 요 빌려준 가격인 거야. 요게 17억 5천만 원이 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2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2시 40분. 예. 아, 어제 너무 늦게 잤어요. 새벽 4시 잤어요. 새벽 4시 자다 보니까 사이클 자체가 다 이렇게 밀렸죠. 적어도 2시, 1시 전엔 자야 되는데 지금 참 열대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4시에 잤어요. 어제 좀 몰입해서 뭐 좀 하느라고. 아, 그냥 다음날 일정 없이,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이 그냥 이렇게 스케줄,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에 너무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입할 때 확 몰입하고 또 이렇게 번아웃 됐다가 또 확 몰입하고 좀 이런 식인데 충전했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골에 부모님 도와주는 일이 쉽지 않아요. 자, 오늘 경매 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저기는 없고. 이제 경매 결과는 다 나왔고요. 다 나왔고 봅시다. 의정부 지법, 예, 의정부 지법에 26명. 상대적으로 적죠? 예, 최고 매각가가 서울중앙지법. 콜라를 마셨더니. 아니, 요즘 그 제가 펩시를 원래 식당 할 때도 펩시는 매장에 안 갖다 놨어요. 아니, 제가 자체가 그냥 코카, 코카콜라를 좋아해서.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이, 펩시가 조금 더 싸죠. 그것도 있고 원 플러스 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편의점마다. 그러니까 1,000원대잖아요. 2,300원, 1,150원 한 병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가격에 타협해서 입맛을 바꿨습니다. 펩시로. 콜라 너무 비싸. 음. 대부분 뭐 입찰자가 지금 몰린 거는 아마 아파트일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단독이니까 4명이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왔군요. 계룡면이구나. 4명이 입찰했고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왔고 지분이 900만 원짜리고 전체 면적에 가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공유자 우선 매수는 뭐예요? 누군가 이제 4명이 입찰을 했는데, 그죠? 공유자까지 포함해서 4명이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이제 공유자니까 교양이면 지분을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사후에 다툼도 없고 제일 무난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물건에 사람들이 왜 입찰하는 거냐면 이 경매학원에서 요런 거를 가지고 썰을 풀죠. 강의를 많이 하죠.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아니 그 지분 물건 들어가서 재미를 봤었던 거는 한 기억 더듬어 보니까 한 15년 전? 그때 10년 전, 10년 전까지 거의 막차였어요. 그때만 해도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게 공유자 지분이 저는 공유자 지분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소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예, 잠시 뭐 제가 보관하다가 상대 쪽에 대기보험 이제 가족 관계가 많으니까 예, 준비가 돼서 사겠다라고 그러면 그냥 적당히 시세만 좀 쳐주세요. 예, 라는 식으로 했고 어제도 이 문제 가지고 전화가 왔던데 뭐 이제 그 지분 가지고 이제 뭐 지료 청구라든지 뭐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분할 소송이라든지 이제 이걸 물어보던데 뭐 건물이라든지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건물값이 굉장히 비싸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래야만이 실이익이고 그런데 이런 시골 지역에 이제 요 정도 사이즈의 이런 가격은 내가 이거 들어가서 소송하고 뭐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법원 인지대로 다 나갑니다. 예, 소송 비용으로만 나가는 게 있지 실질적으로 수고 대비 수익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왜 들어가냐? 지금 이거 400만 원 주고 사서 뭐 4천만 원이 돼도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4천만 원이 될 일은 막무가내고 몇 배의 수익률과 몇 프로의 수익률을 위해서 들어가는지. 근데 경매 학원에서라든지 경매 강의 또 뭐 요즘은 학원이 아니라 카페식으로 많이 또 하니까 그걸 보면 없어요. 저기 뭐야 그 수강생들한테 좀 재밌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럴듯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꼭 요 공유 지분 가지고 뭐 소송하고 뭐 하고 얼마 수익이 나왔다 이제 이런 지랄들을 떨죠. 예. 그래서 지금 눈에 띄어서 공유자 지분 우선 매수가 있어서 하나 봤습니다. 4명이 입찰했다는 얘기는 뭐 대전지법에 뭐 그렇게 크게 저기가 없었는데 17억 5천 뭐 숙박시설인가요? 욜로?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반포면 아, 여기 이제 깝깝한데 41억이 17억에 나왔습니다. 41억이 17억이 나왔고 22억이었을 때 미납이 있었어요. 22억이었을 때.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2억에서 미납이었으면 얼마를 손해 본 거예요? 2억 2천을 손해 본 거잖아. 보증금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유찰이 됐고, 그죠? 그래서 결국 17억까지 됐어요.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매수인이 누구예요? 새마을 금고입니다. 매수인이 어, 무인텔이 가진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인텔이 편해요? 이게 경매를 한번 나왔었네요. 이 당시에도 얼마예요? 12억. 2018년도에 2018년도에 12억이었죠. 12억이었는데 요때는 건축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건축 중이었던 거고 예, 여기다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서 예, 지금 이번에 그죠? 2017에 12억이었을 때는 이제 건축 중이었 완공되기 전이었고 새마을금고에서 빚을 내줘서 인수를 해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나서 제대로 영업도 못 해보고 이때가 또 코로나였죠, 바로. 아, 참네. 그죠? 이거 뭐 별 의미 없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어, 자,
입찰자가 한 명 있었죠. 입찰자가 한 명. 입찰자가 한 명이었는데, 예? 이잖아요. 입찰자가 한 명이었는데, 두 명, 보증금이 20%가 됐어요. 보증금이 20%. 그럼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보증금을 한 3억 정도 내야 되는 거죠. 보증금만. 한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법원에서 야이씨 또 장난으로 들어오지 마 이런 개념으로 20% 아니죠 예. 근데 조금 제가 좀 이거는 좀 작업이었다고 봐요. 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이건 작업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억이었을 때 유찰됐을 때 20억 유찰이 됐을 때 재경매하게 되면 보증금을 2배로 올려요.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 혼자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왔어. 그럼 내가 2억 6천에 더 썼잖아요. 지금 최저가에 2억 6천을 더 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억 다시 그 다음에 최저가를 쓴다고 해도 그죠? 아니 보니까 나 혼자만 입찰했어. 아이씨 많이 쓴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시 입찰한다고 해도 앞에 보증금이 날라가죠. 2억이. 날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입찰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좀 작업의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 음, 낙찰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죠? 예. 지금 새마을금고는 17억이잖아요. 근저당이. 그럼 이자까지 쳐서 이제 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6억에 청구가 됐네. 16억 청구했으니까 17억이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무조건 이 가격이 그죠? 네, 자기네들 채권인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근데 내울사 새마을금고는 자기네들이 요 빌려준 가격인 거야. 요게 17억 5천만 원이 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요 가격보다 더 올렸으면 우리는 이거 인수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차피 우리 빚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즉 내가 빌려준 돈이 17억 5천만 원인데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니 야이씨 그럴 바에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오겠다. 이걸 갖다 이 물건이 뭐 15억 14억에 싸게 팔리면 내가 17억 5천의 채권이 14억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차순위 신고를 했지만 요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순위 신고할 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억 6천 1억 4천이라는 돈이 보증금 2배니까 2억 8천이죠. 2억 8천이라는 돈이 뭐 2달 동안 3달 동안 묶이는 거잖아요. 차순위 신고라는 건 우리가 이 앞에서 이 사람이 안 내면 제가 할게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새마을금고에서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요 밑에 이제 최저가 써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바지라고 보여져요. 바지라고 보여지고 이게 정확한 문제는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게 이렇게 싸게 나왔어. 오, 예. 여기가 지금 상권이 다 죽었어요. 여기가. 저도 집사람하고 저기 뭐야 동학사인데요. 여기를 언제 갔었더라? 예. 아니 뭐 대전에서는 뭐 음식 먹으러도 자주 가고 뭐 이런 지역이니까. 자, 근데 저는 조금 요 보증금이 20%인 이유가 그죠? 재매각이라고 해서 여기서 미납됐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20%가 부과되지만 여기서는 20%를 잘 안 하는데 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입찰자를 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생각을 아예 하고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집, 우리 아파트라든지 금액이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이제 그런 물건들은 뭐 작업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공장 물건이나 이런 상업용 건물은 액수도 크죠. 이권도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많이 해요.
정보 교환을 많이 해요. 서로.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왜 공정하지 않냐?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뭐든지 원칙만 가지고 한다. 좀 인간미 없게. 예. 그게 과연 공정한 거냐? 예, 또 우리 삶을 살아보면 또 그것만은 아니다. 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를 봐도 우리가 홈그라운드가 이점이 있어야지 홈에서 하는 거지. 씨.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홈 관중이 더 많이 갔고 아니 그게 왜 스포츠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홈 관중들이 이렇게 야유하고 뭐하고 원정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홈팀이 만들어 놓은 자치상인데 딴 놈이 와서 주인공이 되면 싫죠. 아, 경매 부동산 특히 상업용은 심해요. 왜 그러냐면 다 그 지역에서 서로 알아보고 또 우리 여신 같은 거, 그러니까 채권 추심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서로 또 뭐 누가 어디서 일하고 뭐 서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기 뭐 경상도 뭐 무슨 동네는 진짜 법원 경매장에서 속이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그때는 나이가 어렸을 때니까 제가 30대였으니까 빡쳐가지고 이런 씨. 에, 이 새끼들 진짜 난 에,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 지역성이 강한 동네가 그래요. 그 카르텔이 강한 동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 어떤 조직 문화가 상하 관계라든지 이렇게 서로 주고 챙기고 이런 문화가 강한 데가 경상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쪽 동네가 성향이 확실히 그러고 거긴 서열 중심이기 때문에 특히 대구가 확실히 그렇고 경매장 가면 그 경매 집행관들이 경매 금액 쓸 때 딱 하나 사인만 주면 되거든. 이거 단독이다. 그게 딱 보인다니까. 경매장 오래 가다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 그 사인하는 짓거리가 보인다니까. 왜 그러냐면 접수 받는 데서 사건 번호를 보잖아요. 봉투를 겉봉투에 사건 번호가 써 있잖아. 그죠? 예. 아유, 참.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로 이렇게 통에 넣는데 거기는 그때는 아예 대놓고서 그지를 보더라니까 봉투를 사건 번호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사건 번호를 겉봉투에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겉봉투를 본다. 이딴 식의 논리인데 이게 있잖아. 이게 단독이냐 아니냐 하나만 결정해주면 공장 같은 경우는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뻔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물권명세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디서 봤어요? 직접 법원 가서 봤어요. 경매정보지에는 내용이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전산으로 못 보고 법원 경매 그 집행관 사무실이 있는데 가서 법원 가서 물권명세서를 봤다고 하나씩 감정평가서를. 그런데 어차피 그걸 하는 사람은 와서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세한 내막이나 권리관계나 뭐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보고 있으면 자 이렇게 뭐 예를 경매 3개다 그러면 물권명세서들이 쭉 있잖아요. 지금도 비치할 거예요. 그러면 보면 손대 자국이 보인다고. 여긴 깨끗하네? 여긴 사람들이 많이 봤네? 보이잖아. 자체가. 근데 하여튼 그래도 지금 많이 투명해진 거예요. 투명해졌는데 지금 공매 같은 경우는 제가 공매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매는 아직도 그 지랄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그 지랄이고. 경매도 사전에 우리가 다 벌써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우리 경매장 딱 들어가면 저 아줌마가 지금 아파트 하러 왔는지 요구하러 왔는지 벌써 그 바닥에서 서로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요게 눈에 띄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오늘 최고 경쟁률 이거 뭐 보나 마나인데 저기 거 봅시다. 우리 강남 거. 강남구 압구정로. 네, 오늘 6분이나 보고 계시네요. 제가 현주라는 이름을 싫어하죠. 이씨. 자, 잘 처먹고 살아야지 뭐. 우드랜드 자산관리 대부. 제가 대부업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걸으라고 얘기했죠. 사실은 어려워요. 대부업이 들어와 있는 물건들은. 싸게 절대로 낙찰이 안 됩니다. 39억이고요. 35억 6천. 딱 그 감정가보다 10% 정도 금액이 더 나왔고 입찰자가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고 여기 36억인데 자, 이거 39억이고 여기 36억이죠. 이 정도 금액이면 차순위 신고가 되죠. 그죠? 근데 차순위 신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차순위 신고는 대부분 사건에서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차순위 신고해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기회에 올 가능성은 더 낮아져요. 대부분 그래요. 차순위 신고가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차순위 신고한다는 거는 선순위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한테 당신이 대금을 납부하지 말라라고 가서 사정할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저걸 차순위 신고해 말어 이제 막 했는데 이게 사건 번호가 제주도 갔을 때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사람이 2번 물건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1번 물건을 한 거야. 2번 물건을 했어야 되는데 1번 물건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는 1번 물건을 내가 단독이라고 생각하고 경매에 입찰을 했는데 이 사람이 됐죠. 근데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물리면 안 되냐고. 낙장불입이지 뭐 물리면 되나.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딱 그때 알았죠. 아, 이 사람이 분명히 잔금 납부 안 하겠다. 그럼 차순위 신고하자. 라고 의뢰자한테 전화를 받았죠. 그 친구한테. 예. 근데 제가 차순위 신고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자 어제 그 물건 때문에 제주도 그 물건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그래 생각이 나네. 자 내가 이게 최저가가 2억 기억도 안 나지만 하도 그래도 10년이 넘었으니 2억 5천이었는데 2억 5천이었는데 내가 2억 7천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놈이 2억 9천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차순위 신고하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2억 5천에 썼는데 아니 2억 5천짜리를 2억 7천에 썼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도 입찰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100%라는 건 없어요, 세상일은.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물건을 제주도에서 경매 참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100%.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부탁받은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떨어지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 제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거였으면 저는 이제 더 싸게 쓰려고 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차순위 신고를 안 하고 그 다음 회차에 단독 입찰로 더 싸게 입찰했죠. 최저가에 가깝게. 씨. 땡큐 하면서 시간도 벌고 덕분에 제주도 2번 갔다 왔죠. 그 기억이 나요. 차순위 신고는 거의 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우리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하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죠? 지금 광고가 나가는가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고. 대부업이었고 39억입니다. 압구정로 미성아파트. 미성아파트 들어봤죠? 다들 갖고 있지 않나요? 자, 미성아파트 압구정동. 이거 떠들고 있다가 하면 되는데 얼른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약속이 있어서. 그죠? 평수가 조금 31평 뭐 이 정도면은 뭐 서울에서는 82년도 이제 그런데 요 사이즈의 요 정도 평수 재건축 무진장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70년대 말에 지은 음마 아파트도 지금 못 하고 있죠. 뭐 저거 된 거나 것 같고
그죠? 얘네들이 20억 청구했어요. 그러면 뭐 98년도에 사죠. 야, 이거 박수 쳐주셔야 돼. 그죠? 98년도잖아요. 98년도. 에? 98년도에 산 거야? 아니면 98년도에 부부가 나누신 거예요? 그렇게 쭉 오다가 4억 8,840 한번 뺐어. 애들 뭐 결혼시켰나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대부업에서 24억 2천만 원. 약 한 여기서 뭐 신영협동조합에서 뺐구나. 신영협동조합에서 뺐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아파트값 올랐다라고 강남 지역에 떠들고 뭐 난리치고 한 이유는 다 뭐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대출을 더 빼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더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거래를 이렇게 허위로라도 거래 신고했다가 취소하더라도 뭔가 만들어서 뭐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야 이거 얼마 대출해줘 뭐 이런 짓 안 했겠어요? 우리 이제 5억짜리 뭐 이런 거는 그렇게 그런 짓 안 해요. 수수료가 얼마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왔고요. 카드로 계속 롯데카드 2023년부터 이때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다 빼서 쓰셨네. 다 빼서 쓰셨고. 그죠? 청구 금액이 채권 합계액이 34억 원, 39억 원 다 정리하고도 남을까요? 이게 우리가 일과세 1주택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12억 정도 넘어가게 되면 적용 예외입니다. 달라집니다. 기준이. 그래서 제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왜 10억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되고 거기만 단단하다 라고 하는 이유가 현재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그거보다 너무 위에 있으면 그죠? 뭐 같은 거예요? 에코스 같은 거에 차로 얘기하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유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중고차가 똥값 되는 겁니다. 20억, 30억짜리 물건들은 매매할 때도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죠. 또 거기에다가 또 세무서에서도 더 꼼꼼하게 보죠.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건질 것이 많으니까 세무서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금 경매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12억 넘어가는 물건들을 쳐다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가성비 안 나옵니다. 무조건. 제가 오늘 경매에서 공유지분 이야기 좀 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경매 뭐 오늘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그죠? 자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또 요즘 아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